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예. 전 대변인입니까? 아직 대변인입니까? 잘렸어요? 아니면 아니 아직 그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여튼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가지가. 뭐라고? 바로 가지가. 그런 말은 안 하지. 직무정지. 직무정지예요? 중무정지. 아직은 새 지도체제가 안 떼서 대변인 타이틀 달고 있다. 그냥 시동 끄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동 끄고 애눈을 웃고 그냥 불러가고 있구나. 지금 진공 상태라서 예.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쭉. 그래요? 그냥 둬요. 마찰이 없어요. 거의 뭐 무정부 상태인데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 문자 메시지 어제 전문 공개된 거 보셨어요? 예, 비상계엄 있었던 날? 봤어요. 예, 다 보셨죠? 네. 그거 보고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쪽에서 내란 옹호 정당이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벗어났느냐 아니면 아직 끌려다니고 있느냐 요건데, 그 시작이 이제 12월 3일 날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여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하고 18명이 국회 본회의장 가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찬성할 때 나머지 의원들은 뭐 당사에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었으나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뭐 주장은 문 앞을 계엄군이 막고 있어서 못 나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당시에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거 좀 짚어보려고요. 이게 등장인물이 생각보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고. 예, 말한 사람이. 예. 그러면 거의 대다수는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50명 이상이 당사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양이. 예. 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럼 이제 아름아름 친한 의원들끼리는 서로 전화도 하고 하면서 뭔가 행동 통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비판받는 지점은 왜 안 들어왔냐 이거잖아요. 예. 들어오라는 말을 몇 번 했으면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예. 근데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 문이 막혔는지 확인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뭐 일종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들어가기 좀 껄쩍지근한데 문이 막혔다니까 그래요. 여기 있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 단톡방의 존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전원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개별 연락하니까 누락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톡방이 노출됐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놀라웠잖아요. 놀라웠던 게 실제 말을 한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불과 한 20여 명? 한마디라도 걸친 사람이. 근데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럼 나머지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네. 아니 이게 통상의 상황이 아니고 뭐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논란이 일어나는데 왜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눈치를 좀 본 거겠죠. 예. 두 번째로는 미세하게 당사파하고 국회파가 싹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사파. 누가 당사파인지 국회파인지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 국회파는 명확해요. 지금 당장 국회로 들어와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때는 여기다. 담론호사로 들어가자. 몇몇 의원들. 아까 이제 인터뷰했던 김상욱 의원, 우재준 의원, 한지아 의원, 박정화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확한 이제 본회의장 이 사수파고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당사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음흉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포고령 올리고 뭐 탱크 사진 올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 의도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 의도가 뭘까?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왜 박수영 의원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다 읽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이. 이거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다 올라와 그러니까 있지만. 저는 저 사람은 도대체 의도가 뭘까? 왜 저런 걸 계속 올릴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게 이제 그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탄핵 가결 직전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요? 민주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범으로 소추안에 적시해서 그게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돌렸다. 왜 돌렸을까 생각해봤더니 전부 공범인 거예요. 전부 당사에 있었잖아. 에이 설마. 아니 전 그 공범 의식이 그걸 좌우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탄핵소추안을 계엄을 막는 순간에 계엄령을 해제하는 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 안 있었거든.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에 있었지만 나머지 당사에서 다 우물쭈물했거든. 예. 이제 그런 어떤 이 공범 의식이 예. 저는 더더욱 국민의힘 의원들이 85명이나 탄핵을 부결시키는 그런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얘기는 첫 출발에 어떤 의미에서 좀 꼬여서 그 이전까지 그 이후까지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내친 김에 그냥 가는 거죠. 예. 자, 창타자는요. 집권 세력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고 상당히 좀 실망을 했고요. 예. 참 누가 하나가 좀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없어서 예. 그 부분도 참 비겁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도 박원석 의원님처럼 박수용 의원님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대단히 이렇게 팩트 체커와 기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했다라고 올리고 헌법 77조 올리고 그다음에 뉴스 속보 계속 링크하고 포고령 내용 공유하고 예. 현장 사진 올리고 공수부대 진입 중입니다. 막 이런 식의 현장 생중계하는 예. 기자나 뭐 앵커 같은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면 그거보다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지 예.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예.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일까? 그런 것들은 다 실시간으로 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TV만 보면 아는데. 다 나오는데 뭐. 예. 근데 그 중요한 네. 긴급한 의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논의하는데 거기서 팩트 체커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서타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한 것도 있었겠으나 지금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책으로 배운 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엄중한 시국에 의총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예. 뭔가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어떤 한 장소에서 이 엄중한 시국에 의총 열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의총을 자 국회로 와라, 당사하러 와라, 당사에서 국회로 와라, 예결연정을 하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텔레그램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왕좌왕 장소를 변경한 건 맞는데 예. 그 의도가 공범으로서의 명확한 징후는 보이진 않아요. 예. 이게 본인이 판단을 못한 건 같아요. 제가 봐서 객관적으로. 근데 다만 예.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왜 30분 지연을 요청했는지 그 예. 부분은 물음표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대표실에서 다른 의원 5명과 아무리 계엄군이 막는다 하더라도 예. 그 정도 결기 없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합니까? 예. 라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수사는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적 맥락을 보면 우왕좌왕했고요. 예. 뭐 내일 안에 공모했다, 공조했다, 동조했다는 저는 이 텔레그램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12월 3일 날 예. 18명이 참석한 사람들은 12월 14일 날 예. 그 찬성파들까지 해서 다 쫓아낸 거. 예. 그 자체가 그냥 내일 안에 공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그 12월 3일이죠? 계엄이 있었던 날이. 예, 그날 있었던 단톡방,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톡방 얘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권의 당시 투톱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하고 우재준 의원의 폰을 빌려가지고 당대표 지시사항입니다. 빨리 본회의장으로 오세요. 이거 해결해. 계엄 해제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분 안 계시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최측근인 한지아 의원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의원님들 빨리 오세요 하고 막 남긴단 말이에요. 제일 열심히. 한지아 의원, 우재준 의원, 박정원 의원 요 세 사람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의원 단톡방이니까 그거를 제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은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로 어디로 모이세요 공지사항 말고는 아무 의견을 밝히지 않아요. 거기서. 왜냐면 의원들 우왕좌왕하면 원내대표가 자 이렇게 합시다. 뭘로 오세요라든지 우리는 지금 뭐 의견을 모아주세요라든지 비상계엄 찬성입니다. 반대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의견을 안 밝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내가 추경호 원내대표 연락처를 몰라도 물어볼 수가 없네. 딴 데 정신이 팔렸다. 어? 딴 데 정신이 팔렸다. 뭐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야? 그건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하고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에서 일단 원내대표 입장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는지 대통령하고도 통화해야 되고 비서실장하고도 통화하고 상황 파악에 좀 열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 전체 텔레그램 메시지에 보면 조금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뭘 또 아니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모여라고 비상의총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장소 공지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12시 12시를 넘어서 예. 8분 7, 8, 9분에 문자 메시지로 공지를 하잖아요. 의총장을 아예 확정을 해요, 당사로. 아 맞아. 그러니까 장소님 말대로 장타차님 말대로 상황 파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로 확정해 버렸어요. 지금 보면 들어오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12시쯤에 그렇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사입니다, 이거. 이때 윤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시각도 밤 11시 20분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령을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밝히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11시 20분에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계엄령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시쯤에 당사는 모이라고 했다. 확정을 지었죠. 문자를 3번 보내서 지금 이 여기에 나온 것만 보면 그 행적 자체가 이제 이 동조한 거예요.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으면 대통령이 설득 당한 거죠. 주경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추 원내대표가 설득당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11시 20분에 처음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1시 33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예결위장으로 바꿔요. 33분에는. 그러니까 방해하려면은 이 공지를 안 했어야지. 또 그건 그러니까 그러네. 제 생각은 10시 30분에 비상겸 선포하고 11시 20분, 50분 지나서야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라는 게 좀 예.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밝힌 것 같아.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어쨌든 저 상황에서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다 국회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통상의 상황이 아니고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평상시에 예.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허. 아니 이게 못 만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만나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만나요 두 사람이.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밑에 있는 원내대표실에서 계속 있으면서 예. 본회의장 저 같으면 일단 본회의장을 가볼 것 같아. 그리고 당 대표도 거기 와 있다니까 만나서 그 자리에서 상의해서 방침을 정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라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궁금해서라도 갈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뭔 그러지 일이. 않았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보세요 원내 부대표 중에 한 사람이 신동욱 의원이잖아요. 예. 그분은 본회의장을 들락달락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표결엔 참여 안 했어요. 알았지. 그건 뭡니까? 그럼 본회의장 가서 상황 파악하고 원내대표한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거기 들락달락 하지는 않았을 거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의원들한테 계속 당사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본회의장을 안 가봤다는 거는 일단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이해가 안 되는 행보가 너무나 많고 물론 당연히 초기에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 배준영 원내수석인가요? 그분이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 대화록에 보면 당사를 했다가 뭐 저 국회를 했다가 그 우왕좌왕 했을 텐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 국회 본회의장에 즉시 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해야 된다는 거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보여서 이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사하면 다 나와요. 수사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 기록부터 시작해서 당일 행적까지 수사하고 하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윤타짜 할 얘기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 이거는 예. 그 아 지금 저 당시에 본회의장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 유튜브로 나갑니다. 신성범 의원이 있고요. 이거 계엄에 찬성했던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저희가 제작진이 보여줘서 이거 TV에서 찍은 화면인데 지금 보니까 당시 계엄 해제 있었던 날 본회의장 사진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있어요. 계엄에서 찬성했던 의원이죠. 뒷모습은 주진우 의원인 것 같아요. 찬성했던 의원이죠. 왼쪽에 있는 의원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신동 의원이 그 있습니다. 사진. 예. 그러면 신동 의원이 본회의장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야, 요게 표결 15분 전이랍니다. 예. 네. 물론 추 원내대표가 좀 세게 빨리 본회의장 와라 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뭐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다른 의원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사에 50명 정도 있었냐 이게 중요해요. 예. 의원들이 원내대표 얘기한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회 들어온 지 하루 이틀도 아닌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본인 비상 판단하에 당이 들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여기에 대화에 참여도 안 한 분, 뭐 외국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 왜 도대체 나머지 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게 막혀서 안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들어간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저 거기 단톡방에 보면은 몇 의원이 난 갔는데 갔는데 거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항의해가지고 봉변당했다 뭐. 봉변당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단톡방에 있는데 실제로 몇몇 의원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그럴 하긴 수 했는데 있죠. 예. 민주당 의원들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담 넘게 해서 도와줬는데 우리는 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래서 강하게 항의해서 더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당사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요거는 저 그런 사람들은 정치 안 해야 돼요. 창피하죠. 네, 창피하게 뭐 늘 박수 쳐주는 데만 다녀요. 알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역시 또 여당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장. 자, 일단 제3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저 양재 정부와 음재 정부 좀 이따 듣고 박타짜님. 네. 지금 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지고 막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요거는 외부에서 다 지켜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난 이거부터 궁금해요. 아니 할 사람이 없진 않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 대표적으로 뭐 한 4선 이상의 중진들 중에 예.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내의 합의나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 이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었고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누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비슷하다? 그러느니 그냥 예. 오락가락 하지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한다 한들 아니면은 뭐 권영세 의원이 한다 한들 예. 김기현 의원이 한다 한들 원희룡 원외에 있지만 예. 전 장관이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엄과 그 내란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당의 쇄신이나 당의 변화나 이런 걸 이끌 수도 없을 뿐더러 예. 국민들 눈에 뭘로 보이겠어요 그게. 이미 다 이제 고인물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 이제 하셔야 될 물들인데 예. 그걸 돌려막기 한다 그래서 이 당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계엄 해제를 나서서 했고 그다음에 탄핵을 이건 해야 된다.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뭐 내쫓고 지금 뭐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 그러고 레밍이라 그러고 가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괴멸의 기로에 경로에 예. 들어섰다. 예. 그 초입에 이 경로를 못 돌이킨다 누가 한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 지금 후보들 쭉 박타짜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그 세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어. 뭡니까? 공통점은 네. 탄핵 반대, 아마 반대했을 거로 추정.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 판사 또는 검사. 차이점. 수도권 남자, 수도권 여자, 영남 남자. 요거. 예.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거. 원래 이 상황 되면 당이 진짜 어렵잖아요, 여당이. 대통령 탄핵됐고 그다음에 소수고. 그러면은 제 그냥 머릿속에는 이 어려운 비대위원장 누가 맡아 안 맡으려고 그럴 것 같거든요. 뭐 맡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왜 물 밑에서 막 서로 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뭐 먹을 게 있다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체제가 계속 간다고 믿는 거죠. 이 체제가? 예.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친윤 중심의 체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친윤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너무 적다는 게 증명이 됐고 예. 그 세력을 이끈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제 나갔으니까 예.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당권을 쥐면 예. 또는 당권 주변에 있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먹을 게 아직 남아 있다 뭐 예. 이거구나. 뭐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뭐 그다음 총선도 있는데 예.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따뜻한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 본인 공천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권을 주려고 예. 난리다 이런 이건 거구나. 당권이에요. 당을 위한 희생 뭐 이런 거보다. 예. 그래요. 그 유산 싸움 하는 것 같고요. 유산 싸움. 어쨌든 저러한 모습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렇게 비상상이면 적어도 예. 좀 외부에서 누구를 좀 모셔올까 막 장성철을 데려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논의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외부에서 데리고 와봤자 뭐 소용 없더라. 괜히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면 더 이상해지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합시다. 당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진 의원은 적합하다. 네, 이러는 것 얘기. 같은데 저렇게 논의가 안 모아지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당 대표랑 비대위원장이 또 삐걱거리고 호흡 안 맞고 서로 의견 충돌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투톱이 싸우면은 당이 온전할 수가 없으니 그냥 뭐 나경원 뭐 의원이 된다고 한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요. 예. 그래서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해보라. 예. 결론적으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겸임할 것 같아요. 원탑 체제로. 말씀했잖아요. 비대위원장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오더라도 국민의힘 자체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체를 권선동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당 자체가 선언을 했어요. 구구화를. 예. 그러니까 이 구구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왕 베린 몸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면 구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이 신선한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예. 그 안에서 와봤자 개진 도찐이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냥 원론적이고 예. 그런 전망이고 또 뭐요? 음지의 정보, 음지의 정보잖아요. 아, 저는 또 그치. 방금 전에 또 받았습니다. 나 음지의 너무 정- 밍숭밍숭하다 생각했어 아까. 죄송해요. 그거. 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겸임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 같다. 권영세 의원 유력 속에 그냥 받은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예. 여러 사람에게. 권영세 의원 유력 속에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의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네 분 중에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분은 나경원 의원이다. 중진 의원들 엄청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예.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주호영 의원은 또 부의장 내려놔야 되니까 예. 좀 요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예. 하고 권영세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추대해주면은 하고 추대하지 않으면 안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강한 의지를 표하는 것은 예. 권성동, 나경원 이 두 분 싸움. 그럼 누가 어. 이기겠어요? 자, 그럼 권성동 권성동. 원탑, 권성동 나경원 투탑 요게 가장 유력한 지금 의지를 보이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권성동 원대가 나경원 의원을 부담스러워하니까 네. 추대해서 누구야 저 권영세 의원의 합리적인 권영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구나. 아니 근데 뭐 예. 그렇게 중진들의 예. 의견이 다 모아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영세 의원 그러니까 듣다 아니 보니, 권성동 의원 듣다 보니 느낌이 그러네요. 이거 음지의 정보입니다. 음지의 일단. 정보이 양재 문제의 정보 정보긴 들어보셔야죠. 하는데 예. 저 정보가 어느 정도 근거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면 예. 전당대회 출마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군요. 오. 나경원은 몇 번째 도전했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죽어도 전당대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한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당권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한다고 하면 예. 뭐 밖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당 내에서조차 리더십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왜요? 그 당내 주류들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았었잖아요. 그동안에. 아 옛날에 연판장 맞았던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이 컨트롤이 될지 모르겠는데다가 그리고 이번 탄핵 사태에서 뭐 저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다 비슷한 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참 한심한 얘기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겸임을 해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이 사태에 책임이 없는 분이 아닌데 예. 계엄에 대해서든 탄핵에 대해서든 어쨌든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뭐 계엄은 좀 위헌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중대 헌법법률 위반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누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나 하라 그러세요.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가. 알겠습니다. 양지 정보 얘기했어요. 자, 방금 전에 그래요. 장타짜가 얘기했던 거는 음지의 정보입니다. 네. 양지의 정보, 윤타짜. 양지. 그럼 아니면 이 음지의 정보에 대한 평가라도.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이 예.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상태로 좀 오래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확인할 그건 예. 없고 그래서 자꾸 이제 선출도 늦어지고 뭐 빠르면 8일 안에 한 적도 있고 뭐 10며칠 걸린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살다가다 이런 걸 이러다가 처음 봤어요. 이제 뭐가 합의가 안 되면 예. 그냥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과거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까지 벌써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예. 뭐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서타자가 그 얘기했거든요. 극우화 되는 것 같다.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유튜버 고성국 TV 고성국 진행자인 TV 했죠. 고성국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와우. 로이터 통신이. 거기서 이제 고성국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 방송을 시청하는지는 모르겠다.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하는 대안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기쁘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저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SBS. 레거시 미디어는 민심을 정확히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이에 대해서 로이터는 또 뭐라고 논평했냐면 고 씨가 윤 대통령과 보수 유튜버들 특별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유사한 역학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유튜브 너무 많이 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 믿고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 대통령이 즐겨 본다고 알려져 있는 고성국 TV의 진행자 고성국 박사를 로이터가 인터뷰를 했어요. 요 인터뷰에서 나왔던 고성국 박사 요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했던 유튜버의 내용과 지금 이 초현실적인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결정과 그 이후에 수습하려고 했던 담화문들 납득이 안 되는 그렇잖아요. 뭐 구국의 정신으로 예. 했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 얘기했고 이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일지 모르나 저는 늘 주장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심취한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예.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어. 저는 같은 수준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전 주장했기 때문에 예. 뭐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 예. 저는 그 부분도 책임을 못 느낀다면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 민심 전달이요? 본인이 민심을 얼마나 전달하죠? 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타짜. 네. 뭐 극우 극좌 이거는 좀 극단적인 용어니까 저희는 그냥 강경 보수, 강경 진보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예. 그냥 강경 보수적 성향을 띠는 유튜버가 몇 개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잘 알려진 그 유튜브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알잖아요. 아니 윤 대통령이 좀 보신 거는 맞죠. 예. 예. 그래요? 보신 거는 맞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본다는 걸 저만 알겠어요. 그러면 당내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도 그거를 보거나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그 논리에 찬성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당 방향이 자꾸만 글로 간다.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우리도 그거 볼래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뭐 아는 얘기가 나오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다 같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뭔가 민심과 다르게 레거시 언론에서는 뭐 자꾸 우리한테 불리하게 얘기한다. 과대하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여론도 이 정도는 아닌데 자꾸 나쁘다 그러고. 예. 근데 선거했더니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저는 전조가 좀 있었다고 봐요. 예. 어쨌든 뭐 유튜버들 취임식에 초대한 것도 그렇고 또 지난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천공 논란이 나왔을 때 예.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에 대해서 맞아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아니 볼 수도 있는 거지 좀 그러냐 그 유튜브에 재밌는 게 있다 그래서 봤다. 그때도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찝찝했고요. 그런데다 이제 반국가 세력론, 그다음에 뭐 종북 세력론, 거기다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예. 이게 유튜브의 극우 음모론자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 담화도 그렇고 12월 12일 그 중간에 대통령 담화도 그렇고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때문에 이번 내란의 진원지가 거기였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끝이에요? 장타짜 본방불가 있어요. 아, 나 걱정하지 지금 마세요. 막 다 짜놨는데. 예. 지금. 그거 본방불가 합시다. 장타짜가 무슨 또 음지의 정보 클라우드장이 열려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9시 5분에 본방불가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에서 해야 되는데. 예. 자, 네 타짜 고생하셨어요. 본방불가에서 만나겠습니다. 10분 있다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